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돼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자, 5월 13일이죠. 5월 13일 두 번째 영상이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하고 추가적으로 두산 피올셀, 대우건설까지 시젠, SD바이오센서, 두산 피올셀, 대우건설 이렇게 네 종목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두산 피올셀은 아직까지 보시면은 아직 이 미래차 플랫폼 수소경제 이게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대우건설은 거의 캐시카우, 계속해서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정점에 올라가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있는 그런 산업. 그리고 조금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SD 바이오센서 시제는 과연 이 진단 키트 진단 분야,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새 분야도 진출하겠지만 요 섹터가 어떻게 될 거냐, 물음표인 거죠. 자, 이제 막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수소 경제 관련된 두산 피올셀, 정말 어떻게 말씀드리면 인류가 멸망하기 전에는 이 대우건설 같은 이 건설 회사, 사라질 수 없는 플랜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탄탄한 그냥 어떻게 보면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를 남겨먹냐, 남겨먹는 마진폭은 가장 작을 수 있죠, 이 건설사가. 하지만 태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집은 짓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건축물 이게 사라지면은 인류가 존재할 의미 자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야.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회사가 필요해? 이런 산업이란 게 있었어? 이런 회사도 있었어? 진단 키트라고? 진단 키트? 뭘 진단한다는 거지? 그랬던 회사가 시젠도 마찬가지고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이맘때 제가 많이 드렸던 말씀이 셀트리온, 유한양행, 종근당, 여러 가지 진짜 국내 굴지의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이 회사들 다 제치고 시젠이 2020년 제약 회사, 제약 바이오 쪽 이 섹터에서 법인세를 제일 많이 냈죠.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법인세를 많이 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이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 여러 가지 비용 빼면은 그게 순이익이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는 법인세를 2억을 냈다가 2020년도에 법인세를 1,600억을 냈죠. 800배. 그러니까 말이 좋아 800배죠. 그리고 작년도 어마어마한 법인세를 냈겠죠. SD 바이오센서가 이익이 더 많이 났으니까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죠? 지금 1분기. 지금은 2분기지만 1분기 때 우리나라 오미크론이 진짜 정점에 이르면서 최대 실적이 났죠. 거의 6천억? SD 바이오센서 기준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이 났어요. 매출이 아니라. 이게 무슨 삼성전자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물론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훨씬 이익이 더 많이 나겠지만 거의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빼고 거의 손가락 안에 드는 10손가락, 5손가락까지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고요. 거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영업이익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유지될 거냐, 거기에 물음표를 단다는 거잖아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이 이렇죠.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자, 코스닥 차트죠. 물론 나름대로 이제 900포인트 근처에서
돌파하고 다시 뭐 1000포인트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도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나스닥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거듭했어요. 한마디로 폭락을 거듭하면서 보시면은 831포인트 보이시잖아요. 831포인트까지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다가 거의 뭐 865 이 정도까지 회복 급반등. 하지만 또 다시 83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폭락. 그러다가 오늘 다시 또 853이죠. 거의 뭐 1%만 움직여도 이 코스닥 지수 자체가 1%만 움직여도 종목들이 춤을 추는데 831에서 865가 움직였던 그저께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포인트가 움직인 거니까 34포인트면은 거의 4%네요. 4%. 종목이 4%가 움직인 게 아니라 1000개 넘는 거의 2000개 가까운 종목 수가 있는 코스닥 종합 지수가 4% 하루에 4%를 움직였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의견들이 갈려요. 전문가들도 과연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아니다, 지하실이 더 있다. 이게 뭐 800포인트 700포인트 600포인트 500포인트 안 가는 보장이 어딨냐. 글자 그대로 뭐 세계 대공황 수준 1920년대 세계 대공황 수준의 침체가 온다. 그러면 얘기할 거 없어요. 글자 그대로 뭐 코스닥 100포인트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그럴 만한 지금 상황인 거냐는 거예요. 6개월 뒤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뭐 어차피 주식은 선반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를 어느 정도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저께 어저께 그 미국 지표를 보신 분들은 뭐 다들 아시고 계시지만 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 CPI 모두 다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다? 꺾였죠.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적으로 느꼈던 물가가 꺾인 건 사실이에요. 꺾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 더 꺾일 거냐 아니면은 이 꺾인 상태긴 하지만 이 고점을 쭉 유지할 거냐 물가가, 아니면은 물가가 떨어질 거냐, 이것만 딱 물어보면은 뭐 전문가들은 답이 명확하죠. 결국은 떨어질 거다. 왜? 지금 상태가 비정상이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제 상황이 지금 전쟁이 나고 있고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어서 세계적인 공급망이 교란되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물가 수준이 높긴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6개월, 1년 지나면 지날수록 나아지면 나아졌지 더 나빠질 거다. 물가 상황이 지금 물가가 8%인데 뭐 생산자 물가 10%인데 앞으로 6개월 1년 지나면은 소비자 물가 20% 30% 생산자 물가 40% 50%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은 비정상이지만 앞으로 더 비정상, 세계 대공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정상이지만 점차적이긴 해도 정상화가 될 거냐. 물론 그 6개월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침체가 오고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대공황은 아니라는 거죠. 퍼펙트 스톰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뭐 물음표를 다는 게 기업 실적. 기업 실적이 힘들 것 같다. 기업들이 돈을 잘 못 벌 수 있다. 공급망이 교란되고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상승하니까 기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안 좋고,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기업이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사람들이 뭐 임금, 소득, 돈이 없어진다.
경기 침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성장 동력, 뭐 글로벌 경제에 대한 동력 자체가 엔진이 꺼지는 거 아니냐,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이 우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거시 경제로 들어갔을 때 이 거시 경제 메커니즘이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솔직하게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유지될 거냐, 이거를 물어보면 답은 나와 있죠. 시장 예상보다 높았기는 사실이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 떨어지는 게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는 더 많이 정상화 될 거라는 거는 뭐 굳이 삼척동에서 다 알아.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뭐 금값이 어떠고, 지금 뭐 세계 뭐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거기에서 뭐 원자재 가격이 뭐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돈을 금리가 상승되면은 뭐 개소리 비슷하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복잡하게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끔, 지금 그렇다고 지금 그래갖고 결국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주식이 지금 더 떨어진다는 거야 더 오른다는 거야, 아무도 결론 내려주지 않죠. 뭐 그렇다고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뭐 명확하게 제 결론이 무조건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방향타는 잡고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타는 음, 점진적이긴 해도 바닥을 다질 거다. 바닥을 다진다는 얘기는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더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박스권인데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 2500도 깨지고, 코스피가 2500도 깨지고, 아까는 코스닥을 말씀드렸으니까 뭐 2300, 2000도 깨진다. 이 가능성보다, 이 방향성보다는, 물론 며칠 동안 2500포인트를 경험했죠. 뭐 2590, 뭐 2580, 심지어 뭐 2550까지도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기업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시젠과 SD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났어요. 그렇게 힘들다 진단키트 끝났다, 진단 분야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시젠도 마찬가지, SD 바이오센서도 1분기 최대 실적이 났고, 그럼 2분기 또는 3분기 4분기 어려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테지만, 일단 실적이 난 거 먼저 확인해 드리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시즌 1분기 매출 4천, 영업이익 2천, 역대 최고 매출. 뭐 그냥 이거는 공시기 때문에 토를 달 필요가 없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시. 그냥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확정되어 있는 팩트죠.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시로 볼게요. 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잠정 실적. 자, 보시는 것처럼 200% 늘었어요. 1조 3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6천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못 찍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못 찍을 거기 때문에 문제다. 그건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충분하게 뭐 2019년 SD 바이오센서 기준으로는 2021년 작년에 상장했으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던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글자 그대로 빵 떴다가 빵 가라앉는다는 얘기잖아요. 거품주 뭐 신풍제약이나 박셀바이오처럼 말도 안 되는 거 빵 튀었다가 말도 안 되게 빵 꺼질 거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떨어지더라도 이 매출이 어느 정도는 훼손을 받는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나온 뉴스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수출은 계속 하고 있어요.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 시젠도 마찬가지, 치열하게 지금 경쟁하고 있죠.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멕시코
멕시코 쪽 뭐 이 시젠 법인장이 있었는데 뭐 이게 뭐 정확한 얘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시젠의 간부급 사원이 S사 다 알죠. S사는 어딘지. 시젠하고 경쟁하는 S사는 뻔한 거죠. 하지만 언급은 안 할게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 S사로 넘어가면서 인재가 유출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을 때 그 서류 그 고용 계약서상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분야 동일한 분야에 뭐 2년 내 재취업 금지 뭐 이런 조항이 있었대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 S사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넘어갔겠어요? 앞으로 이 진단 키트나 여러 가지 진단 분야가 없어. 그냥 글자 그대로 수직 낙하야. 그러면은 이 S사가 지랄 열쳤다고 이 법인장을 영입하겠습니까? 돈 들여서 그냥 공짜로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벌 매출이 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뭐 중남미가 됐든 남미가 됐든 이 분야의 영업망이라든지 뭐 마케팅 역량이라든지 노하우 시젠이 갖고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스카웃을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는 2021년까지는 어떻게 말씀드리면 좀 블루오션 성격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글로벌적으로 시젠이랑 SD 바이오센서가 이 정도 매출이 폭발할 정도로 2억밖에 법인세를 안 내던 시젠이 갑자기 1600억 법인세를 내는 법인세가 800배가 늘어난 2020년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정도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더 이상 나오진 않겠죠. 이미 성숙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순차적으로 시장이 쪼그라들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아직 경쟁력이 있고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멕시코 법인장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이게 먹거리가 없다면 시젠도 이거 가지고 소송하겠습니까? 소송 안 하죠. 뺏길 시장이 없는데 S사도 뺏어올 시장이 없는데 이 법인장을 경쟁해서 못하러 데려옵니까? 아직까지 먹을거리가 남아있고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시젠도 마찬가지고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고 공시 뒤져보시면은 신성장 분야, 새로운 분야, 뭐 M&A, 인수합병 이 회사들이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 시젠도 마찬가지 수천억, 수조원을 벌었잖아요. 그 쌓아놓은 현금으로 뭐 하겠습니까? 이 쌓아놓은 현금으로 배당하고 있겠어요? 신성장 동력 만들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지금 이 어떤 물가나 원자재 이런 분야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이 비정상인 거지 점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저는 바뀐다 생각되고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미국에서 돈줄을 재고 있나요? 긴축 들어간대잖아요. 대차 제조표 조정, 긴축, 돈줄을 재겠어. 금리를 올리겠어. 그거 왜 하는 건가요? 돈이 없어서 하는 건가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 같으니까 버블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고 경기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오히려 인플레가 걱정되기 때문에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더 비정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없어서 지금 사람이 없어서 못 쓰죠. 지금 우리나라도 물론 뭐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는 아니지만 뭐 일반 식당이나 지금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 뭐 리오프닝이 됐든 다시 일상 회복이 됐든 그런 부분으로 뭐 직원을 고용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잘 안 구해져. 왜? 굳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일단 충분하게 뭐 완전 고용에 가깝게 충분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세계 대공황일 때인 것처럼 사람들이 저 좀 일 좀 시켜주세요라고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기업이 됐든 여러 가지 주변 골목 상권에서 인력이 됐든
노동자가 갑인 세상이에요. 얼마든지 내가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뭐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 성장 동력이 없어진다, 힘들어지는 세상이 온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거품이 껴있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일부 자산시장도 거품이 껴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문제가 조금 심각한 거는 가상화폐라든지 뭐 암호화폐 쪽, 이런 부분의 어떤 묻지마 투자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버블이 있는 거, 일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품이 빠지는 게 맞는 건데, 여러 가지 산업 분야, 뭐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뭐 AI, 인공지능, 우주항공, 뭐 메타버스, 자율주행, 뭐 반도체,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미래차, 뭐 수소 전기차, 뭐 각종 신소재, 이거 다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진단키트 뭐 SD 바이오센서랑 시젠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가격이 싸다 비싸다 그거를 떠나서 저는 충분하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고요. 두산 피올셀이라든지 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대우건설이 망할 회사입니까? 지금 뭐 여러 번 제가 언급해 드린 것처럼 가격대로 보시면은 지금 주가 수준 자체가 높은 자리예요. 이게 높은 자리입니까? 최소한 10,000원은 받아야 되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6,220원이에요. 지금 자리가 6,220원이라고. 저 밑에 2,000원대 보이는 거는 글자 그대로 회사가 풍전등화할 때 이 회사가 이제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M&A 시장에 나오고 이럴 때 이야기고, 지금 벌어놓은 일감만, 지금 지어줘야 될 일감만 수조원대를 쌓아놓고 있는 회사예요. 이거 다 매출 인식하고 여기에서 영업이익 나오고 돈 쓸어 담으면은 주가가 지금 6,000원 이 수준에 있겠냐고요.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퍼는 5배밖에 안 돼. 퍼가 5배야. 뭐 시젠과 SD 바이오센서도 볼 거 없죠. 뭐 4배, 3배 이런 회사니까. SD 바이오센서도 보시면은 퍼 4.37배, 시젠 퍼 보시면은 3.81배. 어지간한 회사.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친 HLB 볼까요? 아까 비교해드렸던. 보나 마나 이거 마이너스잖아요. 퍼 자체가 없어요. 마이너스 36배. 그러니까 물론 잘 되는 회사가 있고 안 되는 회사가 있을 수는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나 뭐 어느 정도 레인 밸류가 있는 회사의 기업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거는 걱정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굳이 거시 경제로 해가지고 세계 경기 지표, 뭐 금리, 뭐 글로벌 경제의 연동 이렇게 거시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제가 설명을 못해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찝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상황이 힘들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힘든 상황으로 가진 않을 거라는 거죠. SD 바이오센서도 마찬가지고 시젠도 마찬가지. 디스카운트가 된다 하더라도 진단 분야가 점점 힘들어지고 일감이 없어지고 경쟁이 심해져고 블루오션이 레드오션화 된다 하더라도 먹거리는 충분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분야 진출도 가능한 부분이고, 대우건설 뭐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중건설이 뭐 입찰 저기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현대건설이 됐든 뭐 삼성물산이 됐든 GS건설이 됐든 뭐 네임밸류 탑급 네임밸류와 브랜드 가치를 가지는 대우건설이 지금보다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두산피올셀 뭐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두산피올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성된 분야가 아니잖아요. 이 수소경제 시대, 이 수소경제 플랫폼이 완비가 된다. 곳곳에 지금 주유소가 깔려 있는데 그 주유소가 수소를 다루는 주유소로 바뀌어가고, 차량도 지금 내연기관 가솔린 이 상태에서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로 엔진 자체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플랫폼 미래차 플랫폼, 현대 기아차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이 찍히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조금 스타트가 늦었다 하더라도 수소차는 앞서가는 부분, 넥소를 비롯해 가지고 뭐 상용차, 트럭 이런 쪽으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 수소 연료 발전이라든지 수소 연료 전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넘버원을 찍는 두산 퓨얼셀이기 때문에 뭐 한때 나락으로 갔을 때는 뭐 4,000원 막 이럴 때도 있었죠. 처음에 상장했을 때 조금 반짝했다가 쭉 빠져가지고 망가졌다가 고가로 보면은 뭐 6만 원대까지도 갔잖아. 65,400원에서 계산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최근에도 보시면은 하루 좋고 하루 안 좋고 하루 좋고 하루 안 좋고 이런 분위기죠. 계속해서 뭐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 보합,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이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된 가격대가 저는 뭐 여기에서 뜸은 떴지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떨어진다 보다는 물론 아직 현금화가 많이 안 된 아직 완성된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부침이 있을 때마다 조금 저렴하게 샀을 때 비싸진다 싶으면 팔고 비싸졌을 때 팔았던 현금으로 다시 저렴한 가격에 사고 이렇게 파도 타기 저점 매수 고점 매도만 잘 해간다면은 두산 퓨어셀도 충분하게 먹고 또 먹고 차원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지금 세계 경기 흐름 과연 주식을 살 땐가 주식을 정리할 땐가를 곁들여 가지고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요것도 요 영상도 얻어가시는 게 있었다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채널에 다른 영상 하나만 클릭하셔가지고 30초만 끝까지 광고를 봐주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